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중심이 돼서 지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명을 받았던 약 3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하게 되는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적으로 깁니다. 특히 뭐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뭐 학원에 간다든지 또는 방과 후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장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고충들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경로로 청소년들이 이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고 여전히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나로를 중심으로 해서 3만 명이 넘는 36,000명이 넘는 분들이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게 됐고 저 박주민 의원이 입법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청원의 취지, 그 다음에 경과 등에 대해서 아수나로 측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단님께서 진행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내리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 우와. 네, 저희가 지난 2014년부터 그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줄이고 학습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학습 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으로 저희가 서명 운동을 5월까지 쭉 받았는데 사실 지금도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 중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명을 제출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청원이 들어가서 입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경과 보고와 저희가 어떤 취지로 이 청원을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수나로 활동가인 공연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카메라가 많으니까 부담스럽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수나로에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교육 문제는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른들의 언어, 어른들의 관심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점, 또 가장 바로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어떤 것일까? 그런 논의와 조사를 거쳐서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 사교육 이런 걸 막론하고 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다양한 공부, 보충 수업, 자율학습 수업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현재 한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과 학습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 8월에는 서울, 인천 학생 휴식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학생들이 이렇게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아수나로 대전지부에서 대전 지역의 강제학습,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나 또는 야간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과잉학습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흡연이라거나 이런 것보다 얼마나 학생들의 건강에 안 좋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연 스티커처럼 과잉학습을 경고하고 금지시키자고 하는 스티커 액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는 학습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공휴일에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부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네, 길거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세계교육 포럼에서는 그 한국의 교육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교육 포럼 현장 앞에서 거리 전시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동천 등의 그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초중고학생 학습 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약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발표가 여기 피켓 중에 보시면 간단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외에도 통계청의 생활시간 실태조사 등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거의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높고 또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주 몇 시간 이상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에 대해서 각 정당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또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학습시간 줄이기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분들께서 그렇게 다양한 그 학습시간 줄이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책이 꼭 입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올해 5월에 저희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 서명이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여기 이 인쇄한 것에서는 3만 6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정보 기입이 미비하거나 중복 서명자로 확인된 분들을 제외하고 3만 2천여 명의 서명지를 이렇게 청원 서명으로 이번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교육부에도 이 서명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 제출을 하면서 그 학습 시간 줄이기, 뭐 수업 시수나 수업 일수 또 강제하다 등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국회 문을 두드리면서 학습 시간 줄이기를 위한 입법 조치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또 좋은 교사 운동이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다양한 교육단체들도 취미 있는 교육 캠페인을 하는 등 학생들의 어떤 휴식이나 자유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도 그런 많은 교육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이런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청원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이 다른 분께서 청원서 내용을 간단히 읽으실 텐데 이 청원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저희의 문제의식은 그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학교의 수업 일수나 수업량, 수업 시수 등도 줄여야 할 뿐더러 이런 학원도 야간 학습을 금지한다거나 또 학교에서도 휴일이나 야간에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걸 금지해야 되고 또 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를 아동학대로 다뤄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과보고와 간단한 저희 주장의 취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당사자분이신 청소년분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 학습시간 줄이기가 왜 필요한지, 왜 꼭 이것이 입법으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원에서 오신 청소년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방과 학교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줄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당장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도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압박을 주면서 은연중에 강요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처럼 야자나 보충 같은 게 선택의 자유가 명시가 돼 있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너네 이거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내가 대학에 갈 수 있겠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안 하면 학원이라도 가야 돼 라는 분위기나 그리고 그런 선택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조차도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압박 같은 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항상 청소년을 위한다거나 혹은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한다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청소년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어떻게 사는지 네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습 시간 줄이기 서명 참여자들 분 중에서 한마디를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좀 읽어보자면요. 99년생 광주시에 있던 청소년분이 써주신 거예요. 아직 밝지 않은 아침에 집을 나가 어두워지는 밤에 들어오시는 기분을 아시나요? 낮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제 친구를 경쟁자라고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기분을 아시나요? 저에게 친구를 남겨주세요. 95년생 서울시에 사시는 청소년분의 말씀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치면 할 수 있는 공부도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긴커녕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남이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억압하지 마세요. 정말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 입장부터 듣는 게 어떠신지 이런 식으로 억압이나 이런 선택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먼저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람답게 살 시간부터 주면 좋겠어요. 학습 부담이나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너네 사람답게 살아, 너네도 너의 인생이 있으니까 라고 말만 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여전히 학생들은 경기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교에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턱없이 작죠.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표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좀 횡설수설했죠.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원 내용을 좀 같이 낭독을 하는 것을 하겠는데요. 대전에 살고 계시는 청소년분이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그 경과 보고를 들으셨다시피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2015년 발표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 시간은 고등학생이 평일 평균 10시간 13분, 중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41분, 초등학생은 평일 평균 6시간 49분에 이릅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아도 밤 10시 이후 학교하는 이분계고 학생이 41.3%이고 40.2%는 야간 자율학습을 참여를 학교에서 강요받는다고 하는 등 학생들은 심야와 휴일의 시간까지 강제적으로 학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크게 부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교교생이 72.8%가 쉬고 있을 때도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이 학습량과 내용의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여 심리적인 학습 부담 등도 심각하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교육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유 여가 시간의 문제는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감소나 사회 각계 계층, 특히 산업계나 여러 기관 단체의 요구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에 초점을 맞춰왔지 학생들의 학습 부담 문제와 시간의 문제는 후순위였습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경쟁력을 길러내겠다며 청소년들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시선을 바꿔서 청소년들의 삶과 행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수면 시간 확보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자유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습 시간과 부담을 경감시킬 정책입니다. 네. 아수나로는 본 입법 청원 제출 이후에도 과중한 학습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자유 시간에 대한 권리, 휴식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 그 내용이 다소 투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